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고3 7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아까 총평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좀 고민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2023 수능 특강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개념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완성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실전 연습 이번 교재가 특히나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딱 맞춰놓고 열심히 실전 연습하는데 수능 완성 강의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의 광고와 이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라고 합니다. 기억으로 뭐가 들어갈지 골라주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봉지를 뜯고 찬물을 부어주세요. 어디서든 음식을 데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데울 수가 있다네요. 그냥 보고도 어떠한 반응을 물어보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봉지 안에 찬물을 부었는데 음식이 데워질 수가 있습니까? 봉지 안에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열이 발생을 해요. 뭐와?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로 음식이 데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이야기하네요. 아, 그렇다면 얘네들의 반응은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므로 무슨 반응입니까? 이거 발열 반응이겠군요. 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잘한 친구죠. 완벽한 정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 열의 이동 방향 중요하고요. 사실 이 문제 정답 그래서 1번인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단원은 어떠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냐면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서 어떤 실험 결과, 그 과정이 나올 겁니다. 온도의 변화.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온도의 변화를 봤더니 처음보다 나중이 온도가 올라갔더라 라고 한다면 온도가 만약에 나중 온도가 처음보다 증가했다라고 하면 열이 개에서부터 주위로 방출된 거니까 발열 반응.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나중 온도가 처음보다 낮아졌더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흡열 반응. 이렇게 열의 출입을 온도의 변화로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꼭 따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1번은 굉장히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은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수를 구하는 문항이었는데 일단은 딱 보니까 개수가 지금 A, E 나왔네. 그럼 뭘 건드릴 거예요? 요거부터 봐야죠. 요 숫자가 나왔으니까. 수소 원자의 개수로 맞춰봅시다. 지금 수소 원자 수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아야 되는데 2는 4. 자, 지금 생성물 쪽에 수소 원자 4개. 그럼 반응물 쪽에도 수소 원자 몇 개였어야 돼? 4개였어야죠. 이미 여기 덩어리에 4개가 있으니까 A에는 숫자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 개수 쓸 때 A1 안 쓰죠? 그래도 전 쓸게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반응에서 생성된 H2O의 양이 1몰일 때 반응에 참여한 NH4NO3는 몇 몰입니까? 몇 몰을 물어봤나? 몇 몰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결국에 이 문제는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개수가 지니는 그런 의미를 문항에다가 적용해라 라는 뜻이었겠죠? 화학 반응에서의 개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띠는데 하나만 적을게요. 반응에 있는 애들의 개수비, 즉 몰비를 나타내더라. A가 1이었고요. 지금 H2O 앞에 개수가 1입니다. 그럼 얘네의 개수비는 1대 2야. 그럼 반응 몰비도 1대 2니까 2에 해당하는 게 1몰이라면 1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1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3번이 사실 내용만 보면은 거의 뭐 1번에 출제되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구성을 달리 하면서 3번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자, 탄소화합물 X부터 G의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퍼즐을 사용해서 구조식을 완성을 하자. 제가 수능 개념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세트로 나오는 애들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얘네들은 분자식도 알아야 되고 구조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 문제 굉장히 빨리 풀었을 거예요. X라고 하는 것은 식초의 주 성분으로 쓰인대요. 일단 얘 누구죠? 아세트산이죠. X는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CH3COOH죠. 자, 그리고 Y는 모르겠다. Z는 기역과 디귿이 만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래요. 자, 얘부터 할까요? CH3COOH 어떻게 만들어요? CH3COOH 딱 있네요. 자, 여기도 여긴 CH2OH고
그럼 여기 기역과 리을을 가지고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기역이랑 디귿을 가지고는 뭘 만드냐면 C 2개, H 5개, 5개래, 6개, H 6개, 그 다음에 O. 그거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죠? 하이드록시기. 그러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이겠구나. 에탄올. 뭐 술의 원료라든지 소독용, 그런 의료용에 쓰이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개 남은 거는 그럼 메테인이겠네요. 메테인의 분자식은 CH4. 그리고 LNG의 주성분으로 쓰인다. 그런 얘기니까 CH3에다가 H 더하면 되죠. 기역이랑 니은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기역번에 X의 구조식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한 퍼즐이 기역과 니은이다 라고 했는데 기역이랑 리을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번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번에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 그게 LNG죠. LNG는 가로 적절하다. 그렇지. CH4는 LNG의 주성분이다. 니은번 정답이고요. 디귿번으로는 Z는 물에 잘 녹는다. 에탄올은요 물에도 잘 녹고 유기용매에도 잘 녹습니다. 디귿도 정답이구나. 3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의 유용성에서 이제 탄소화합물 단원에선 중요한 게 이렇게 세트 3개, 그리고 각각의 어디에 이용되고 구조식과 분자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그 구조식 안에서 C분의 H의 원자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둔다면 문제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4번. 3단원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데 워낙 많이 봤던 유형이어가지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일단은 화학결합의 종류로 어떠한 결합을 하고 있는지부터 결정을 짓고 문제를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만남이네요. 그러면은 요 A, B라고 하는 화학식을 갖는 얘는 우선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오른쪽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눠 가졌어. 전자를. 점이 전자잖아요. 전자 나눠 가졌네. 공유했네요. 공유 결합 화합물이다. 그럼 예측이 되죠. 기억, 니은, 디귿에 뭘 물어볼지 대충 알겠어요. 그래도 그냥 누군지나 구해보고 풉시다. 2개의 전자를 1어서 10개가 찍혀 있으니까 나는 원래는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마그네슘이었고, B라고 하는 애는 전자 2개를 얻어서 10개가 찍혔으니까 원래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8번 산소였겠죠. MgO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눠 가진 것 중엔 절반이 내 거야. 반반 나눠 갖는 거죠. 그럼 C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전자가 1개밖에 없으니까 1번 수소였고, B라고 하는 애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총 몇 개야?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면서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8번 산소. 여기 구하긴 했지만 한 번 더 해봤고요. D라고 하는 건 무지무지 많아 보이지만 다 세보시면 17번 Cl. HOCl, O가 2개의 결합을 양쪽으로 하면서 직선은 아니에요. 중심 원자인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억번부터 보면 C, B, D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그림만 보고 1초 만에 동그라미 치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니은번의 B와 D는 같은 세로줄에 있는 같은 족 원소이다. B는 얘 뭐니? 16족 원소고, 그 다음에 D 얘는 3주기의 17족 원소예요. 같은 족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에 A와 D는 1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Mg 입불, 그 다음에 Cl 1-. 화합물을 만들 땐 항상 정기적인 중성을 유지를 해야 되죠. 2+짜리 하나랑 1-짜리 몇 개 만나야 돼? 2개가 만나야 돼요. 그럼 얘네가 만나면 Mg에 Cl 2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겠죠. 1대2로 만들어낸다. 정답이죠. 기억 디귿 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4번 문제까지 여지까지 나왔던 문항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3번만 조금 유형 바뀌어가지고 나왔을 뿐이었어요. 5번으로 갑니다. 분자의 구조 및 성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번, 나번, 다번 전부 다 알고 있는 분자예요. 구조식이 나왔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구조식은 나한테 직접적인 얘의 모양을 알려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예상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중심 원자 주변에 항상 분자의 모양은 여기다 적을게요. 분자의 모양을 따질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 원자야. 중심 원자. 중심 원자에 결합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개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C가 중심이고요. 붕소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중심입니다.
C 주변으로 원자가 3개 왔고요. 전부 다 공유 전자 쌍만 있어요. 뭔 소리냐면 탄소 주변으로 다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간주하면 되니까 3개의 전자쌍이 이렇게 왔다. 3개의 원자가 오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180에 90도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인 모습을 그려보면 평면 삼각형, 대략 결합각도는 120도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되겠죠. 평면 삼각형의 분자의 모양을 가질 것이다. 언제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 쌍만 있으면서 원자가 3개 올 때. 그다음 두 번째 거. 중심 원자 붕소 주변으로 공유 전자 쌍만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플로린의 비공유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분자의 구조 및 모양을 따질 때는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붕소 주변으로 또 3개의 원자 및 3개의 공유 전자 쌍만이 있으니까 얘도 실제 모습을 그려보면 요래 되겠죠? 평면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정삼각형일 거예요. 얘는 다 똑같은 게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얘도 얘랑 똑같이 삼각형이냐? 그럴 수 없어요. 중심 원자 지금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구조는 NH3. 얘는 평면이 아니고요. 입체 모양의 삼각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결합각도는 요건 120, 107도까지 줄어들게 되겠죠. 기억번부터 풀어볼게요. 가의 분자 모양이 삼각뿔이다. 아니죠. 삼각형이죠. 평면 삼각형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니은번의 결합각도는 나가 다보다 크다. 맞아요. 나번은 120도, 다번은 107도에 가까운 결합각도를 갖기 때문에 니은번은 정답이고 디귿번의 극성분자가 한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극성분자는 뭐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것이 극성분자죠. 0 되는 것부터 찾아볼래요? 붕소 주변으로 플루오린까지 이렇게 해서 전기음성도 더 큰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그렸을 때 완전 대칭이죠. 붕소 주변에 똑같은 거 3개가 정삼각형으로 왔기 때문에 얘네들 다 더하면 마치 힘의 평형처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일단 나번에 해당하는 얘는 무극성 분자인 거 확인됐고 가번이랑 다번은 주변으로 3개가 왔는데 다르죠. H랑 O니까 서로 달라요. 쌍극자 모멘트 그렸을 때 절대 합이 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번 극성 분자고 그 다음에 N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쌍극자 모멘트를 그렸을 때 봐봐라 이렇게 그려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도 0은 안 나오겠죠.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0은 안 나오는 극성 분자. 그래서 극성 분자는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니?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워낙 뭐 유명한 그런 분자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요 BF3랑 NH3랑 항상 짝으로 잘 나와요. 왜 그럴까? 중심 주변으로 3개의 원자가 왔을 텐데 무슨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심에 비공유가 없느냐,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분자의 모양 및 결합각도가 달라지는 거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는 6번이었습니다. 3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준에 따라 제대로 네모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볼게요. CU, 금속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고요. 구리, Br2, 브로민이죠. 공유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KCl, 염화칼륨입니다.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인 거 어떻게 알죠? 칼륨, 금속, Cl,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만나면 이온결합, 비금속과 비금속 만나면 공유결합, 금속이면 금속결합.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가에 별 좀 할게요. 이거 누가 그래? 일단은 금속. 결합 물질은 액체건 고체건 전기가 통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중요한 거. 이온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은요. 고체 상태에선 전기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굉장히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안 통해요. 자, 그럼 갑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라고 써 있으니까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CU가 절로 갔네요. 금속결합인 애가 절로 갔고 아니오의 X, 그 다음에 여기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가의 아니오가 Y래. 일단 얘 누구겠냐? Br2가 들어가면 되겠죠. 일반적인 분자의 형태로서 공유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는 하나 남았으니까 K, Cl을 일단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에 가에 뭐 들어가는지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읽어볼게요. 기억번에 고체 상태일 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퍼지는가는 가로 적절하다.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바로 뭐의 대표적인 성질입니까? 금속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성질이죠. 힘을 가했을 때 이온결합처럼 빠스라지는 거에 아니고 넓게 펴지거나 얇게 뽑아낼 수 있는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넓게 펴지는 펴짐성을 전성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얇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을 연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금속결합 화합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설명. 그럼 이온결합 화합물은 KCl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뽀개지죠. 이거 부서진다. 잘 부서진다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기억번 맞고 니은번의 Y는 Br2다.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으로 가서 X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KCl.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온결합 화합물이 맞습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7번. A랑 뭐 A 더하기 1 뭐 이런 게 있는데 자료를 잘 해석하는 게 우리가 모의고사의 해설을 듣는 이유가 되겠죠. 그 해석에 대한 풀이를 듣기 위함이 좀 읽어볼게요. 원자 번호가 20 이하인 바닥 상태 원자 X와 Y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표에서 얘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게? 뭐야? 이거 주기잖아, 주기. 전자가 들어있는 껍데기 수, 그걸 주기잖아요. 그죠? 원자가 전자수, 조개 1의 자릿수는 원자가 전자수고 이 주기라고 하는 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데기의 개수. 그럼 보니까 X랑 Y라고 하고 있는 바닥 상태 원자가 몇만큼 차이가 나는데 1만큼 차이가 난대. 뭔 소리니? 주기가 다르다란 얘기야. 주기가 다르고 Y라고 하는 건 X보다 주기가 몇 개 커? 한 개 커. 예를 들어 얘가 2주기면 얘는 3주기란 뜻이죠. 됐죠? 두 번째,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인데 상대값이래요. 실제 개수인지 아니면 이걸 불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볼게요. 만약에 진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한 개면 지금 우리 문제 발문에 바닥 상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싸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다 잘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 개의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려면 걔가 누구냐면 붕소야. 저 지금 진짜 한 개로 본 거예요. 한 개. 불리지 않고. 5개가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9번 플로리디 되겠지. 근데 뭐가 문제지? 얘도 2주기고 얘도 2주기야. 즉 전자가 들어있는 껍데기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는 1과 5는 실제 절대값이 1개, 5개가 아니구나. 불려야죠. 2배를 불려봅니다. 여기서 2배 불려 2를 만들고 2배를 불릴게요. 10을 만들어 봅시다. p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원소는 C. 표현을 한번 해보면 안 해도 풀었겠지만 1s에 2s에 그다음에 여기 2p 홀전자 아무데나 채워도 되지만 저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한번 채워봤어요. 10개 들어가는 거 누굽니까? 16번 황. 얘는 1s 그다음에 2s 2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3s 아이고 10개니까 이제 4개 더 해야 되죠. 3p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2개랑 실제 값은 10개였구나.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건 2주기에 있는 탄소니까 일단은 주기가 2가 되고 3주기에 16적 원소인 황이니까 여기는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홀전자의 개수는 X와 Y가 다 같다. 얘 홀전자 몇 개죠? 1개, 2개. 그 다음에 황도 홀전자 1개, 2개. 따라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X와 Y는 같은 족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C는 14족, 그 다음에 S는 16족이니까. 그다음 디귿번 별표, 이거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는 보기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이게 작년 기출까지는 2개 들어있는 오비탈로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었냐면 모두 채워진 혹은 모두 들어있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모두 채워진다는 말과 2개가 채워진다는 말이 같다는 의미겠지. 왜 같아?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한 방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채워져요. 그러니까 모두 채워졌다는 말은 2개가 꽉 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모두 채워진 거 몇 개냐. 자, 이거 지우자. 이제 뭐 눈으로 보면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쭉 지울게요. 제가 전자가 하나라도 채워진 거를 카운트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모두 채워져 있는 오비탈도 이제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터이니 2주기랑 3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리튬부터 네온까지 가요. 2개가 다 채워져 있는 것만 셀 거야. 리튬에서 1s2, 2s1인데 2s1은 그럼 제껴야지. 하나밖에 안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베릴륨, 다음에 붕, 탄, 질소까지는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1개, 2개, 3개밖에 안 채워졌어. 그러니까 2개가 짝지어진 게 없다는 얘기야. 산소부터 드디어 나타나죠. 3, 4, 5. 전자가 모두 채워진 또는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요. 3주기에서는 5에 6666에 그다음에 황부터 7, 8, 9 이러한 숫자를 갖게 됩니다. 그럼 탄소 지금 어디 있어요? 리베, 붕탄 여기 있고, 황은 어디 있습니까? 남아, 알류, 인, 황 여기 있어요. 2와 7이야. 근데 디귿번 뭘 했냐면 y가 x의 2배라고 했어요. 2배 아닌데 7과 2니까. 그래서 디귿이 틀린 겁니다. 정답 기억번 하나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했어요. 일단 이 표현, 그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상대값으로 나왔는데 이게 몇 배 불리는 게 맞았는지, 마지막에 디귿번 별표, 전자가 모두 들어있는 또는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도 이제는 이거 해보지 말고 그냥 이걸로 아예 머릿속에 넣어두자. 자, 8번입니다. 용액의 농도 계산하는 거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A몰 농도짜리 NaOH를 만드는 2가지 방법을 나타내었고,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라는 발문이 나와 있습니다. NaOH의 화학식량은 40.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외우셨죠? 화학식량은 40. 왜 줬을까?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주었겠지 뭘. 자, 그 생각 가져주시고, 얘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NaOH 2g을 물에 녹인 후에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이 실험기구도 중요하죠. 가끔 네모 박스로 뚫어놓기도 해요. 얘가 부피 플라스크예요.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성까지 물을 가하여 최종적으로 A몰 농도짜리 NaOH를 만든다. 그럼 봐봐. 2g을 녹여갖고 500짜리에 넣고 물을 가했어.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A몰 농도짜리 500ml 수용액이 만들어진 거지. 맞나요? NaOH? 그죠?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NaOH 용질의 양은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지. 소량의 물에 녹았던 NaOH 2g, 걔랑 똑같은 거지. 다를 리가 없잖아요. 나는 그 물만 넣었을 뿐이니까. 요거 A 곱하기 500이라고 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즉 NaOH 용질의 양은 이 2g이 나타내는 용질의 양과 같은 거예요. 자, 용질의 양 어떻게 계산합니까?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뭔가 이상하죠? 여기 숫자가 왜 이러냐? 제가 이거를 몰로 바꾸려면 밀리리터가 아니고 모랑 짝을 지어야죠. 리터로 환산을 해야 되죠. 500ml는 0.5리터야. 자, 여기에다가 0.5리터를 넣도록 할게요. 0.5리터. 그럼 따라서 A는 0.1 이렇게 구해지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2몰 농도짜리 Vml를 200짜리에 넣고 물을 가하여, 자, 그럼 물을 가한다고 해서 용질의 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죠. 최종적으로 A몰 농도짜리 200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뭐랑 똑같을 거야? 2몰 농도짜리 NaOH Vml에 녹아있는 그 용질의 양과 같겠지. 식 쓸게요. A몰 농도짜리 200 NaOH의 밀리몰수고요. 그 다음에 E 곱하기 V,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왜 이번에는 리터로 환산을 안 했냐면 여기도 밀리리터, 여기도 밀리리터. 그럼 서로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A가 0.1이니까 여기다가 0.1을 넣게 되면 V 값이 10이라고 구해지게 되네요. 문제가 뭐였냐면 A랑 V를 곱해보래요. A는 10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V는 10이니까 곱하면 1이었겠죠. 정답은 1 해서 진짜 1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NaOH 2g
뭐로 잴 거야? 전자저울로 재겠죠? 가끔 실험 기구가 문제 나올 수도 있어서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울 약포지에 해가지고 재서 소량의 물에 넣은 것이고요. 따라 놓는 거죠. 가끔 이제 깔때기를 사용해서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런 다음에 사실 어떠한 과정을 좀 거치면 좋냐면 이런 데에서도 NaOH가 다 안 녹고 여기 녹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씻기병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씻어내면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하지 않았을 때 실험 결과가 더 작은 몰롱도가 나타날 것인지 어떠한 결과가 또 예측될 수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그림도 어떻게 Vml, 이번엔 질량이 아니고 부피를 잰 것이죠. Vml를 재가지고 여기까지 넣습니다. 이런 거 피펫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0.A 몰롱도짜리 NaOH 만들었을 때 8번은 사실 결국 이거 계산 2번 하는 거였어요. 물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해야 되는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9번 갑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의 구성,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기니디가 지금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이고, 가나다는 이렇게 나와 있네. 147N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입자라는 말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15, 7, 그 다음에 16, 5, 2 마이너스. 그럼 두 개 원자고 하나는 이온인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뭐냐? 이거 동위원소 관계죠. 원자의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 질소가 지금 현재 동위원소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산소가 이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만 한 번만 정리할게요. 원자의 번호는 원자에서건 이온에서건 상관없이 양성자 수와 같아요. 그리고 중성 원자에서는 양성자 수가 곧 전자 수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원자에서의 특징이고요. 이온에서는 이 앞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다르죠. 양성자랑 전자가 달라요. 양이온이다라고 한다면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적은 것이고, 음이온이다라고 한다면 전자가 양성자보다 많은 것이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 0, 1 요래 나와 있는데 저거 쓴 김에 저거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 밑으로 내려가지고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 7번, 8번이니까 번호대로 7, 8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의 개수 당연히 7개고 7개겠지. 왜? 중성 원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자의 개수 몇 개? 8이라고 하는 원자 번호 및 양성자에다가 음이온이니까 2개 더한 거 10. 중성자의 개수는 질량수에서 빼면 되죠. 양성자 수를 7. 그 다음에 얘는 15에서 7 빼면 8. 16에서 8 빼면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쳐서 이렇게 빼가지고 1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억 마이너스 니은이 1 나올 수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 혹은 여기 혹은 8에서 7. 8에서 7. 자, 정확한 건 누구니? 얘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밝혀지냐면 기역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기역은 중성자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니은이 문제야. 니은에다가 전자를 넣어도 뺄셈에서 1이 나오고, 니은에다가 양성자를 넣어도 빼가지고 1이 나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요 답원에 해당하는 게 누군지 좀 써놓고 갈게. 만약에 니은이 전자면 디귿이 양성자라는 얘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중성자에서 전자를 뺐습니다. 그게 0이 나오는 거. 중성자에서 전자를 뺐는데 0이 나오는 거 누구야? 가번에 해당하는 14, 7의 N. 얘가 가가 되고, 그럼 나가 16, 8의 5의 2-가 될 텐데, 나번에서 전자에서 양성자를 빼볼게요. 전자에서 양성자를 빼게 되면 몇이야? 2가 나와. 근데 지금 몇이라고 나와 있죠?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은 누구냐면 양성자예요. 그 다음에 디귿이 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번이 누굽니까? 가번이 빼가지고 양성자, 중성자에서 양성자를 빼가지고 중에서 양을 빼서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양성자에서 전자를 빼서 0이 나오는 것이니까 나번에 해당하는 게 14, 7의 N이 되고,
가번에 해당하는 게 16이죠. 16에 8에 5에 2 마이너스. 요래 쓸 수가 있겠지. 자, 기억, 니은, 디귿 풀어볼게요. 디귿은 전자수이다. 니은이 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고요. 니은번의 기억은 가와 다가 같다. 기억. 중성자는 가와 다가 같다. 중성자의 개수. 가번에 해당하는 게 8개. 다번에 해당하는 것도 8개. 서로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나와 다는 동위원소다라고 했는데요. 나하고 누구야? 14, 7n. 다가 15, 7n. 중성자의 개수가 7개와 8개로 서로 다른 동위원소 관계가 맞습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지금처럼 나오고, 얘네들 동위원소를 가지고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이라든지 분자량에 대해서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구하는 문제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존 작년 최신 기출문제 가지고서 평균 원자량과 관련된 거, 동위원소랑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추가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주기 원소 XYZ로 이루어진 세 가지 분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주기 원소들이다. 이주기의 XYZ. 뭐부터 갔습니까? 뭐부터 건드렸냐면 저는 X부터 봤어요. X가 결합을 몇 개 하는 애였을까? Y 3개랑 만났대. 그럼 X라고 하는 거는 결합을 어쨌든 간에 뭐 결합 제일 많이 해봤자 4개 아니니? 몇 점 몇, 어떤 소수점으로 결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X라고 하는 건 공유 결합을 3개 할 수 있는 그런 원소였을 것이고 Y라고 하는 건 공유 결합을 1개 할 수 있는 원소가 왔을 거예요. 그럼 얘 누구예요? NF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붕소도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냐? BF3 하면 봐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그렇게 안 나와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X에다가 질소를 넣고 Y에다가 플로린을 넣어볼게요. NF3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넣었죠. X에다가 질소를 넣고 Y에다가 플로린을 넣었어요. 그럼 계산할게요. 15족이니까 5, 17족이니까 7 곱하기 3 하면 26 나오죠. 바로 나번에 해당하는 애가 NF3다 라는 게 바로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 X가 N임을 구했으니 얘는 N2 15족짜리가 2개니까 5 곱하기 2는 10 따라서 A는 10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 누구예요? 18 들어가게끔 구하면 되는 것이죠. Y가 플로린, X가 질소,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가 7 더하기 5인데 합이 1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6 5가 들어가면 되겠죠? FNO. 바로 Z는 8번 5가 된다. 기억번. A는 12이다. A는 1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요. 니은번엔 XY3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전기음성도가 다른 애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극성인 공유 결합을 합니다.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죠. 전기음성도 똑같은 원자끼리 만났으니까. 니은번은 정답이 되고요. 디귿번에 Y, X, Z에서 X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디귿번은 결국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경향을 너가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음성도의 크기대로 순서를 써보자면 질소, 산소, 플로린이 1등이죠. 그럼 이제 X가 누군데? X가 어디야? 질소야. 가장 작은 전기음성도를 가져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 정답은 니은 디귿 해가지고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FNO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N, O. 비공유도 한번 나타내 주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N보다 플로린이 전기음성도 크고요. O가 N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게 될 거예요. 요 얘기한 겁니다. 다음 11번으로 가서 눈여겨볼 문항에서 제가 뭐 양자수 조합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번에 그래프에다 점 찍어가지고 그나마 좀 새로운 모습의 형태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수소원자의 오비탈 동그라미 발문에다가 수소원자의 오비탈 그거 왜 동그라미 해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자가 1개짜리 수소원자랑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의 오비탈 에너지 순서는 달라요. 전자 하나짜리 수소원자에서는 뭐만 같으면 되냐면
주양자수 n, 얘가 바로 주양자수죠.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가 같아요. 오비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요런 얘기예요. 1s, 2s, 2p, 3s, 3p, 뭐 3d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S랑 P랑 서로 다르죠. 그런데 주양자 수가 같으니까 에너지가 같은 거고 3S랑 3P도 서로 종류가 다르지만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전자가 2개 이상인 애들에서는 1S, 2S, 그보다 더 높은 게 2P였고 3S가 더 높고 그 뒤에 3P가 더 높게 붙었었죠.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죠. 방위양자수, 부양자수 값, S오비탈 0, P오비탈 1. L이라고 하는 양자수는요, 오비탈의 종류 및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L값이 0이면 S오비탈을 나타내는 거고 L값이 1이면 P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올해 수능 완성 교재도 그렇고 지금 7월 학평도 그렇고 L값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양자수인 M, L값을 같이 고려하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보면 ML 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이죠. 공간적인 배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S는 당연히 0이고 P오비탈은 3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각각의 숫자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을 띄게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할게. N 더하기 L 값이 가로, 그 다음에 L-ML 값이 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축, Y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여기 이거는 요거 2개는 뭐 따질 것도 없어. 1밖에 안 된대. N 더하기 L이 1인 거는 뭐밖에 안 되니? 1 더하기 0밖에 없어.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요, 1s 오비탈밖에는 없어요. p 오비탈은 언제부터 존재하냐면 두 번째 전자껍질부터 있어요. 2s, 2p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누구니? 얘는 1s잖아. 1 더하기 L 값이 0이니까 1s 오비탈. 아, 이거 지금 1s 오비탈을 나타낸 거구나. L-ML 값 따지고 보면 얘는 S오비탈은 무조건이야. L-ML이 항상 몇 나와요? 0 나와요. 0 빼기 0이니까. 그지? P오비탈이라고 한다면 1에서 0을 빼면 1이지만 1에서 1을 빼면 1에서 0을 빼면 1이고 1에서 1을 빼면 0이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또 다른 2라고 하는 숫자를 가져요.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N 더하기 L 값이 2래요. 2 더하기 0에 해당하는 2S겠죠. 2 더하기 2, 2 더하기 1에 해당하는, 죄송해요. 2 더하기 0에 해당하는 2S겠죠. 왜 1 더하기 1은 얘기 안 해요? 1P가 없다니까요. P오비탈은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존재를 해요. 아,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0이니까 2S 오비탈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S니까 L-ML이 0에 찍혀 있구나. 가번이랑 나번은 끝난 거예요. 다번이랑 라번은 좀 따져봐야 되겠죠. 다번에서 N 더하기 L 값이 3이래요. 여기 X축에서. 어느 경우가 가능하냐면 2 더하기 1에 해당하는 2P 오비탈. 그 다음에 3 더하기 0에 해당하는 3P 오비탈. 3S 오비탈.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요 가로줄에 해당하는 X축에 해당하는 3 값으로 가능은 해요. 근데 뭐가 문제죠? Y축 값이 1이 찍혀 있어요. 누군 안 된다고? S오비탈은 L-ML이 무조건 빵밖에 안 된다고. 그렇다면 3 더하기 0에 해당하는 3S는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거고 다에 들어가는 오비탈의 종류는 따라서 2P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라번 해볼게요. 라번은 N 더하기 L이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S오비탈은 안 돼요. S오비탈 되려면 요 Y축에 해당하는 세로축이 0에 찍혀야만 돼요. 얘는 언제 그래? 3 더하기 1 하면 이게 바로 3P 오비탈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3P가 된다. 정답을 구해보도록 하지요. 기억번엠, 가의 모양은 구형이다. 가가 누구였지? S오비탈은 동그랗죠? 구형 맞습니다. 기억번 정답이고 니은번의 자기양자수 ML 값은 다와 라가 다르다. 다와 라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ML 값이 지금 어때요? L 값. L 값이 서로 같아요. 같은 종류니까. 그리고 ML 값이 뺐을 때 같은 값을 가지니까 둘 다 0으로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죠. 니은번 틀렸고 D급번의 에너지 준위 이것 때문에
제가 발문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게 얘 때문이었거든요. 다가 나보다 크다. 다는 2P고 나는 2S야. 다전자 원자에서는 2P가 2S보다 큰 게 맞아. 근데 지금 전자 하나짜리 수소 원자였죠. 따라서 주양자 수가 2로 똑같기 때문에 나랑 다는 에너지가 똑같아야만 합니다. 정답이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아서 1번에 있었어요. 11번 어렵진 않지만 좀 실수를 많이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도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왔던 그런 문항의 번호인데요. 자료 해석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실제 계산식 써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해석되는 대로 풀어도 되고 답은 나왔을 텐데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나에 대한 자료고 물의 이온화 상수는 KW 이퀄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래요.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값입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이다.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떠한 식이 나타나냐면 pH 더하기 pOH는 14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식이 등장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계산식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몰 농도짜리 HCl이 있어요. 산이죠, 산. 근데 이게 가번인지 나번인지 모르겠어요. 각각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누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A몰 농도짜리 HCl의 pH를 가정합시다.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X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X는 요 몰농도 H3O 플러스 또는 H 플러스 또는 HCl의 몰농도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가지고 바로 X값이라고 하는 pH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써보면 X 이퀄 마이너스 로그의 A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정한 거예요. X라는 값은. 자, 그리고 나서 100분의 1이래. 이 몰농도가 얼만큼 차이 나니? 100분의 1만큼 차이가 나는데 종류가 다르지. 얘 누구야? NaOH예요. HCl이고 NaOH야. 그럼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라는 뜻이죠? 늘 강조하는 거. 산은 H3O 플러스 및 pH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염기는 OH-의 몰농도 및 pOH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라고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라고 쓰자. A 몰 농도짜리 NaOH에서 pOH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 어찌 계산해? 마이너스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2A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로그 A예요. 마이너스 로그 A 어디서 봤는데 뭐야 그게? X네. 그럼 요게 2 더하기 X구나. 그 다음에 이거 가면 되죠. 따라서 요 두 번째 이 용액에서의 pH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14에서 빼면 돼요. 14 빼기 2 더하기 X를 하면 12 더하기 X가 12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 100분의 1 A 몰농도짜리 NaOH에서의 pH 값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기다 좀 쬐까맣게 써볼까? pH, pOH. X 마이너스 로그 A로 계산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용액은 pH가 12-X가 된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걸로 해볼게요. 지금 계산식을 한번 적어본 것이고 같은 몰농도로 만약에 환산을 하면 A 몰농도고 얘도 그냥 A 몰농도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 pH 값이 X면 여기서의 pH 값은 14-X였겠죠. 둘 다 A 몰농도였다면. 근데 지금 100분의 1 A잖아요. 염기가 100분의 1배 연해. 그럼 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배가 진한 거니까 pH가 원래 A 몰농도였을 때보다 2보다 작아지게 되겠지. 14-X에서 2를 빼봐. 12-X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해석해도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둘이 X와 12-X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서 이제 지울게요. 계산한 거니까. 여기 이렇게 지우고 pH 값이 X, 12-X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pOH 값 14-X라고 쓰시면 되고 14에서 요거 빼면은 몇이야? 2 더하기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누가 가번이랑 나번에 속할 것인가?
그것을 좀 해볼 건데 빼볼게요. pH에서 pOH 어디서 빼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빼보면 14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빼보면 14 지금 여기 14가 아니죠. 여기는 10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자. 뺐어. 빼진 값은 똑같아. 근데 앞에 값이 누가 커? 얘는 14고 얘는 10이야. 그럼 뺐을 때의 전체적인 값은 누가 크겠니? 얘가 크겠지. 8과 12야. 더 큰 쪽이 누구다? A 몰롱도짜리 HCl이었다. 그 다음에 얘는요. 100분의 1 A 몰롱도짜리 NaOH였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번에. 가는 100분의 1짜리 NaOH다. 정답이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가에서의 OH 마이너스 분의 나에서의 H3O 플러스는 100이다 라고 했었는데 가에서의 OH 마이너스. 그럼 이제 계산해야 되겠지. 이 값이 뺀 게 8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가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2x에 해당하는 것이 8이야. 그럼 2x는 2니까 따라서 x는 1. 아하, 요 x가 1이면 H3O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A는 0.1이라는 뜻이었구나. 여기다 쓸까? 이게 0.1이었다. 그리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읊으면서 써볼게요. 가의 OH 마이너스 이게 몇이라고요? A가 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의 H3O 플러스 얘 몇이라고요? A가 0.1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나오게 되겠죠. 니은번이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디귿번의 H3O 플러스의 몰수는 나가 가의 10의 10배이다. 10의 10제곱, 거듭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N은 MV H3O 플러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번이랑 가번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나번에서의 나번에서의 pH 값이 지금 1이었고 pOH 값이 13이었고 맞죠? 그다음에 그럼 M 값이랑 V 값이 각각 몇 배씩 차이 나는지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가번에서의 요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제곱 pOH 값이 좀 좁은데 여기다 한번 써보자. pOH 값이 3이고 pH 값이 11 이렇게 썼을 때 나번이 가번보다 H3O 플러스의 몰농도로 쳤을 때 몇 배인지를 적어보자고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죠? 몰농도로 쳤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네요. 아, 그럼 나가 가보다 10의 10 거듭제곱만큼 더 진해. 자, 그럼 V값. V값은 지금 100V랑 V니까 1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죠. 아, 그럼 몰수는 10의 8 거듭제곱만큼 차이가 날 거야. 그럼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2개 맞아가지고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12번 문제였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 다시 봐야 된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이 부분 해석하는 거 누가 뭐에 해당됐는지 다시 한번 뺄셈 해가지고 계산 끝까지 해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13번. 동적평형과 관련된 문제는 유사하게 매년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어떻게 넣었대요. 탐구 과정 됐고 자 됐어. 탐구 결과 T1, T2, T3로 갈수록 시간은 흘러요. 그럼 우리 밑에다가 아는 거 쓰자. H2O의 리퀴드의 양은 T1, T2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죠. 반대로 H2O 증발한 거 요거는 평형 때까지 열심히 늘죠. 요렇게 돼요. 그럼 T3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평형이 뭐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열심히 일어나기는 하는데 걔네들이 속도가 같아서 마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봐봐. 이게 1이래. 서로 같대. T2에서 뭐에 도달했다는 거냐면 평형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고 그럼 얘보다 시간이 전에 있는 얘는 평형 전이라는 뜻이고 T3는 평형에 도달한 이후니까 H2O의 L값이던 H2O의 G값이던 여기는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 T2일 때랑.
자, 그런 차이, 뭐 가설은 옳다라고 하고 있네요. 내가 뭐라 그랬길래 가설이 옳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을까요?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얘를 넣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H2의 리퀴드와 H2의 가스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자, 기억 번에 T1일 때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크다. 평형 전의 특징이 뭔데?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온도가 일정한 때 하나의 용매에 대해서는 증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초록색으로 증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돼요. 뭐가 따라잡는 거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응축 속도가 얘를 따라잡아서 서로 같아지는 이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T2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평형 전의 상황은 어떻죠?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중이죠. 그래서 기억번이 정답이고요. T2일 때 얘네들은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에 대한 자료 해석이었고요. 맞고 T3일 때 H2의 리퀴드의 양은 1.2m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이때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왔고,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는 그 물질의 양, 몰수까지 넣어가지고 막 빼고 더하고 하는 사칙 연산까지 넣어서 풀어야 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좀 여러 개 나왔거든요. 수능 완성 꼭 풀어보시고 강의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14번입니다. 중화적정.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었던 그런 문제인데, NMV 꼴 N', N', V' 잘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A몰 농도짜리 아세트산 20을 준비한다. 가의 용액 X를 취하여, 일부만 갖다 썼네요. 용액 1을 준비했다. 나에서 사용하고 남은 가의 용액에 뭐 더 쓴 게 아니고 20 중에 X 갖다 쓰고, 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그럼 몇이야? 20-X에 해당하는 양을 썼겠죠. 사용하고 남은 거에다가 물을 넣어서 B몰 농도짜리 아세트산 25를 만들었대요. 그게 용액 2래요. 물을 넣네. 물을 넣었다라는 말 나오면은 뭘 이용하는 거죠? 희석했을 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용하는 것이겠죠. N은 MV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했어요? 0.1 몰 농도짜리 NaOH 농도를 아는 용액이죠. 표준 용액을 떨어뜨려가지고 NaOH 부피를 측정을 했습니다. 두 번의 실험을 했대요. V1이 25ml가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을 했고요. V2는 75를 넣었을 때 몇 배 차이나요? 3배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지금 A몰 농도짜리 20, 처음에 여기 들어있었던 요 양, 이걸로 가지고 결국에는 한 번쯤 일부를 취해서 하고 남아있는 걸 또 취해서 했으니까 실험이 2번 진행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0.1몰 농도짜리 NaOH가 이만큼 들어갔을 때는 요 안에 20 안에 들어있는 A몰 농도짜리에 있는 H+를 모두 중화하는 데 쓰인 전체 부피가 되는 것이구나. 뭔 얘기냐면 A몰 농도짜리 20, 제가 쓴 거는 저 아세트산 A몰 농도 20 안에 들어있는 H+의 밀리몰수예요. 중화 반응에 참여한 전체 양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중화 적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화점까지 반응한 H+랑 OH- 몰수가 같다는 것인데, 혹은 밀리몰수가 같다는 얘기인데 0.1몰 농도짜리 둘 다 1가여서 1은 안 곱했어요. 0.1짜리 얼만큼이 들어간 거야 결국. 두 번의 실험이 지난 전체 요 양을 가지고 실험한 거니까 25랑 75. 이만큼의 OH-랑 싹 다 반응해서 중화점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여기가 몇이야? 100이에요. 여기가 0.1이에요. 그럼 우리가 A 값을 첫 번째로 구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A는 0.5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뭐 2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식을 2개를 쓰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는 0.1짜리 썼죠. 그럼 OH-의 양을 생각해봐요. 25랑 75가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을 했다면 용질의 양이 몇 배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니? 3배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야. 이 X를 취했을 때 A 곱하기 X, 이때랑 언제? 요 남아있는 걸 가지고 만들었을 때랑 용질의 양이 3배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식을 쓸 수 있냐면, 새로 만든 거 25짜리 B 곱하기 25라고 쓸게요. 요 양이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더라. 식을 적어보면은 25B는
A가 2분의 1이었죠?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X. 이러한 관계식이 또 성립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문제가 뭐였는지 좀 읽을게 먼저. A분의 B 곱하기 X를 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거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자. A 곱하기 X는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0.1짜리 25만큼 썼을 때 중화점에 도달을 했더래. X값을 구할게요. 여기가 0.5였으니까 X값은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 5 넣어봐. 그럼 2분의 15가 되겠죠. 우리 문제는 A분의 B 곱하기 X였으니까 A가 2분의 1이었고 맞나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이 25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3의 5에 10분의 3 곱하기 5 하는 거였으니까 1, 5. 정답은 3 이렇게 나왔게 됐겠죠.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4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식을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두 번째 실험을 이렇게 해도 돼. B몰로노짜리 25, 25B 요게 결국엔 뭐랑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 거냐면 A몰로노짜리인데 20 중에 X는 여기다 갖다 썼으니까 남은 거 이만큼의 부피 여기서 식 정리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도출해도 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했죠. 어느 부분이 달랐냐면 20-X 안 쓰고 그냥 여기서 1대 3의 비율이었다. 어차피 중화적정에 사용한 염기는 0.1로 똑같았으니까 1대 3의 비율을 이용해서 풀었을 뿐 그 핵심 개념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중이었다. 중화적정 문항이었습니다. 15번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대표 유형으로 쭉 나왔던 것이에요. 바닥 상태고 W부터 Z는 NOF, Na 중에 하나이다. NOF, Na 중에 하나이다. 자, N,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중에 하나이다. 홀전자의 수는 요래요래 되고 원자 반지름은 이런 순서가 되며 제1분의 j 나왔네요. 이게 별이죠, 이거.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예외를 잘 파악하자. 예외를 잘 파악하자. 자, 그럼 이제 X, NOF 여기다 쓸게요. Na. 어차피 제가 정리를 할 거여가지고. 홀 전자의 개수. 홀 3개, 2개, 1개, 1개예요. 그럼 꼴찌와 1등을 좀 지워보도록 하자고요. X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누구보다는 많아야 돼, 홀전자가. 그럼 X는 꼴찌가 될 수는 없지. 요거 4개 중에 꼴찌 누구야? 얘네지. 얘네들은 X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X는 F나 NA가 아니고 N과 O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자, 그리고 Y라고 하는 거는 홀전자가 누구보다 작은 건데 그럼 Y는 1등이 될 수 없겠죠. 1등이 누구예요? 3개짜리. 얘는 Y가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지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원자의 반지름은 3주기의 왼쪽에 있는 나트륨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2주기에 있는 애들인데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사이즈가 작아지므로 NOF 이러한 순서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면 Y, Z, W의 순서예요. 그럼 W가 꼴찌. W가 꼴찌면 나머지 애들 Z랑 Y는 얘보다는 더 큰 원자 반지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누가 될 수가 없는지를 한번 적어보면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꼴찌를 제외한 Y나 Z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Y도 안 돼, Z도 안 돼, 4개밖에 없는데 3개가 안 된대. 그럼 F가 누구예요? F는 W였구나. 이렇게 W가 플루오린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럼 W 됐고요. 꼴찌였어요. 그 다음에 Z랑 Y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Z가 지금 산소가 될 수 있고 Y라고 하는 건 그럼 산소가 될 수가 있는가? 될 수 없어요. 왜? 이미 얘가 픽스가 됐어. 그럼 얘가 그 주변 그 다음으로 O가 오게 되면 걔보다 가운데 낑겨있는 Z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Y는 산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Y가 그럼 얘가 될 수가 있을까? 질소? Y는 질소도 될 수 없어. 왜냐면 처음에 제꼈거든. 홀전자의 개수에서 이미 얘는 1등이었기 때문에 Y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럼 하나 남았네. Y로 가능한 것은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Y 나왔어요. 얘 안 됐고 나무 얘도 안 되는 거는 써놓을게. Y 아니었음. 이렇게 둘 다 안 됐다. Z 여기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죠. 나트륨 넣고 여기다가 플루오린 넣고
제1분의 J가 X랑 Z인데요. 이 두 개. 바로 이것이지. 이게 15족이고 이게 16족이야. X랑 Z,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제1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를 통해서 산소, 플루오린, 산소랑 질소에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큰데 15족과 16족에서는 서로 달라졌었죠. 꺾였었죠. 질소가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졌었어요. 자, 그거 분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산소랑 그 다음에 질소의 경우에 15족과 16족, 이제 더 이상 예외 구간에 속하지 않아요. 8번인 산소가 질소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분모는 작고 분자는 더 큰 거, 그게 전체적인 이 비율이 크다라는 것으로 밝혀지니까 X로 가능한 것이 누구? 산소. 얘가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은 애가 이렇게 Z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번에 X는 산소이다. 정답이고요. 니은번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거 5글자로 바꾸면 등전자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번호가 클수록 조그맣고 번호가 작을수록 커요. Z가 Y보다 크냐? Z는 7번, Y는 11번. 그렇다면 니은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D급번으로 가서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W가 Z보다 크다. 번호 큰 게 크다. W가 몇 번이죠? 9번이고 Y는 8번이고 그러니까 D급번 맞는 설명 W랑 Z였죠? Z는 7번이고 9번이랑 7번이랑 비교를 하면 맞는 설명이 되는구나.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나가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첫 번째에서 1등이랑 꼴찌에서 안 되는 거 먼저 지워봤고요. 원자 반지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플루오린 Z, Y 했을 때 요게 왜 산소가 될 수 없었는지, 질소가 안 되는 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플루오린이 얘네 둘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꼴찌인데 어떻게 저 왼쪽에 있겠니? 그래서 지워가지고 얘부터 먼저 결정을 지었던 거예요. 이거부터. 자, 그 다음 문제 16번은 나올 거 나왔죠.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문제였는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원소에서는 0이고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다 질소가 크니까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갖게 되겠죠. 질소의 산화수는 감소를 하였습니다.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감소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번에 나에서 H2의 역할. 그럼 나는 0이고 질소가 플러스 2고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질소가 0의 산화수를 하나당 가지니까 무슨 역할을 했네요? 자기는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켰어요. 남이 중요한 거죠. 남을 환원시켰으므로 환원제의 역할을 하였다. 니은번 정답이고 디귿번은 뭐 이제 구해야 돼. A 더하기 C 분의 B가 1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거 증가한 산화수는 감소한 산화수랑 같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뿔 5 여기 뿔 2 그럼 3만큼 일당 하나당 감소를 하고 있고요. 환원됐네. 탄소가 뿔 2 뿔 4로 이만큼 증가했어요.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서 6을 만들고 여기다 2를 곱해서 6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 곱했고요. 여기 3 곱했고요. 2 곱했고요. 3 곱했어요. 나머지 수소 원자의 개수가 2개니까 여기 이미 2개가 있네. C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A 이퀄 2고 C는 1이고 B는 3이니까 그 비율은 여기 디귿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1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 니은 디귿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17번으로 가도록 하죠. CnOF로 이루어진 분자들에 대한 것이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더라. 각각 X, Y, Z는 CNO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면 CNO 얘네가 할 수 있는 공유 결합의 개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적어보자면 4개, 3개, 2개, 비공유는 0개, 1개, 2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딱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답원인 것 같아요. 답원은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수가 4개래요. 4개 올 수 있는 거 누구예요? C 밖에는 중심이 될 수가 없겠죠? 얘가 6번 탄소입니다. 그럼 탄소랑 누구? 결합을 하나 할 수 있는 F도 있죠. CNOF로 이루어진 거니까 F랑 만나가지고 CF4 분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공유 4개에 비공유는 F에 3개씩 4개, 12 이러한 숫자를 갖게 될 것이고 여기 중심 원자 탄소
그다음에 공유분의 비공유전자쌍의 개수가 2가 되는 어떤 것을 만들어 볼 것이고 어딜 볼 거냐면 라번으로 갈 거예요. 라번 요거 별표. 공분의 비가 엄청 커요. 어쩔 때 그렇죠? 비공유전자쌍이 많은 17쪽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이죠.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중심원자와 결합한 거 2개면서 비공유랑 공유의 비가 4가 되는 경우 진짜 유명한 거죠? OF2가 됩니다. Z라고 하는 중심원자는 8번 산소. 얘는 OF2여서 공유 2개에 비공유 8개였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나머지 2개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탄소 5고 중심원자 결합한 원자 3개, 그 다음에 공분의 비가 이렇게 2가 될 수 있는 상황은 CF2O. 자, 써볼게요. 5에 FF. 공유 4개, 비공유는 3개, 3개, 2개, 8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 CNO 중에 하나인데 이미 CY가 가져갔고 Z를 O가 가져갔으니까 얘는 7번 질소가 되겠지. 공분의 B가 2가 되고 중심원자와 결합한 원자 수가 2개면 이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5의 요 F. 공유 결합 3개, 비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입니다. 끝났네요. 자, 기억번. Y는 C다. 얘부터 구했었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번의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라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라는 2개고 가는 3개야.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에 다중결합이 있는 게 2가지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2중이나 3중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CF4는 다 단일 결합이죠. OF2도 다 단일 결합이죠. 2가지가 맞습니다.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3번째 페이지 끝났고요. 마지막 4번째 페이지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식량과 몰과 관련된 거 자료 해석과 표현에 익숙해지자라고 해서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 넣었었는데요. 총평에서 어떻게 풀어야 됐었는지 보도록 하자고요. 비슷한 거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모의평가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지 저랑 좀 쓰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체 분자수의 비가 가 대 나가 4대 3이다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분자수 비예요. 됐어. 모든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다. 자, 어디를 볼 거냐? 단위 질량당 X 원자수의 밑줄. 상대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위 질량이면 같은 질량으로 환산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실제 질량을 곱하면 그 실제 질량 안에 있는 누구? X 원자수가 나오게 되겠지. 곱해. 10W 곱할 거고 9W 곱할게. 그럼 몇이야? 90이고 45지. 맞나요? 2대 1이에요. 실제 그 10W랑 9W라고 하는 그 질량 안에 들어있는 X의 원자수 비가 2대 1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용기에 들어있는 Z의 질량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숫자 뭐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약분해가지고 몇 대 몇인지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19로 나눠지니까 2가 되고 여기가 5, 3으로 나눠지니까 1이 돼요. 그럼 5를 곱해보시면 이게 2대 5예요. Z의 질량, 즉 Z의 질량 및 원자수 B가 가 대 나가 2대 5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약분해서 좀 간단한 숫자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자수의 비가 4대 3이니까 이제 우리 잘 아는 거. 원자수의 비를 구할 때 혹은 원자수를 구할 때는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특정 원자수 및 전체 원자수를 곱해서 구한다. 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해보면 되거든요. 분자수 비가 이제 4대 3인 거 일단 여기다 적어놓고 출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요거를 A몰, 요걸 B몰, 요걸 C몰, 요걸 D몰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몰 더하기 B몰을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요거는 4몰이라고 해. 비율이 4지만 그냥 4라고 할게. 4라고 할 거고 그러면 A 더하기 B, X 원자수가 2대 1이니까 이거 색깔 따라갈게요. 2대 1이 나오게끔 하면 X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X의 원자수를 곱하는 거니까 AX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BX가 되겠죠. X 원자의 개수를 센 거예요. 근데 B가 한 개, X가 한 개고 여기도 한 개니까 결국에 A몰 더하기 B. 이게 가번의 요 안에 들어있는 X 원자수의 비율을 쓴 거예요. 얘는 나번에서는 X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1D죠. 1D인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래.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하얀색으로 여기 4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 D는 몇 몰인 거야? 2몰인 거야. 그럼 이 숫자를 씁시다. 아, 여기가 지금 2가 되는구나. 그리고 전체가 3이니까 여기는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다음 A 더하기 B는 여기 4라고 했었죠? 여기 전체. Z 원자수의 비가 몇 대 몇이었죠? 2대 5였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3대 1로 만들어 버리면 Z 원자수 봐봐. 1 곱하기 4에서 4개. 맞죠?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에서 10개. 4개 대 10개니까 몇 대 몇이죠? 2대 5. 이러한 숫자로 변신이 되게 되더라. 각각의 몇 몰이 있었는지를 제가 제 숫자대로 비율대로 구해보았습니다. 자, 기억 번에 XZ4의 양은 나가 가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2대 1이죠? 기억 번이 그래서 정답인 것이고요. 니은 번에 XZ4의 분자량 분의 YZ2의 분자량의 비율이 2분의 1이다 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자기한테 편한 숫자대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원자량을 모르기 때문에 XYZ라고 XYZ의 각 원자량을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스몰 x, 스몰 y, 스몰 z로 가정하도록 할 겁니다. 15분의 38, 요거 나눈 거는 좀 지웁시다. 10w 중에서 z가 이만큼 차지하면 나머지 x랑 y가 차지하는 질량은 10w에서 15분의 38w 뺀 값이겠죠. 머리 복잡해. 15분의 몇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9w라고 하는 전체 기체의 질량에서 3분의 19w를 빼면 z 제외한 y랑 x가 차지하는 질량이 나오겠지. 그렇게 분수를 해도 되는데요. 저는 분수 말고 얘를 좀 고쳐가지고 정수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 15를 곱합시다. 얘를 없앨게. 15를 곱하면 여기가 150이 될 거예요. 스케일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10대 9는 계속 똑같은 값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15를 곱할게요. 15를 곱하게 되면 15 곱함 여기 5가 되고 15 곱하면 몇이 돼요? 15 곱하면 135가 되죠. 그 다음에 15를 곱해서 여기는 38을 남겨두었고 얘는 5를 곱해가지고 95를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4가 되니까 95를 남겨두었다. 자, 그럼 풉시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에다가 원자량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X의 원자의 몰수 3, 1은 3, 그 다음 1, 1은 1, 4. 4에다가 X의 원자량 X, 4X, X가 차지하는 질량 값이고요. 그 다음에 Y 원자는 3이 6인데 Y의 원자량은 Y라고, 스몰 Y라고 두기로 했으므로 4X 더하기 6Y가 됩니다. 얘는 몇이냐? 전체 질량 150에서 38이라고 하는 Z를 뺀 거. 이거 계산하면 112W가 나오거든요. 112까지만 쓸게요. 반으로 줄이면 2X 더하기 3Y 이퀄 56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번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면 x에 대한 거 2x 더하기 그 다음에 y에 대한 거 1y, 그죠? 스몰 y. 요거 한 것은 135에서 95를 뺀 것이니까 40. 자, 그럼 두 개 연립합시다. 2y는 16이 나오니까 x 이퀄 그 다음에 y 이퀄 8. x는 16. 맞는지 한번 확인. x는 16이고 y는 8이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z를 1, 4는 4몰, z4몰에 해당하는 값이 38w였기 때문에 z1에 해당하는 값은 4분의 38, 1에 해당하는 것은 4분의 38이니까 2분의 19. 원자량으로는 2분의 19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자꾸 까먹어요. ZX4의 분자량, XZ4의 분자량, X Z4 2분의 19 곱하기 4 분의 YZ2 8 더하기 2분의 19 곱하기 2. 자, 계산을 해보면 여가 54고 분자가 27이니까 정확하게 나눠줘서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에 나에서 y의 질량분의 x의 질량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y분의 x예요. 자, y 몇이야? 1y죠? 일단은 몰수로 할게. y분의 x는 2x. 자, 2x 이제 질량이에요. 질량으로 바꿔봤어요. 몇이었는데? 16이랑 8이었죠? 2 곱하기 16이랑 여기 8 하시면 4 나온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어요.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에 있었습니다. 쭉 정리해 볼까요? 분자수비 4대3. 어떻게 뭐부터 건드렸냐? 단위 질량당 X 원자수에다가 실제 질량을 곱해가지고 원래 그 전체적인 분자 내에서의 X의 원자수 B가 몇인지를 먼저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용기에 들어있는 Z의 질량도 숫자를 따로따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나눠봤더니 2대5라고 하는 간단한 숫자로 변신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실 뭐 비례상수인 뭐 K를 쓰든지 N을 쓰든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비율에 대한 값을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4몰, 3몰이라고 하는 기체 분자수를 바로 직접 넣어 보았고 X 원자수가 2대1이 되게끔 요 가정한 몰수를 가지고 실제 숫자를 넣어 본 거예요. 3몰, 1몰, 1몰, 2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자량은 모르니까 미지수로 썼고 그 다음에 X, Y, Z에 대해서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고 니은이랑 디귿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원자량을 구했으면 반드시 풀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료 해석은 조금 까다로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는지를 반드시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만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갑니다. 양적관계. 우리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에서는 개수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도 문제 자체로는 아주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요.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설지대로도 하고 해설지대로는 말로 해드릴 거고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기체 첨가 반응이 되겠습니다. 혼합기체 유형도 정리 꼭 하셔야 돼요. 기체 첨가 유형이랑 같이 A, X몰이 들어있었어. 여기에 B를 넣었어.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 실험 3에서는 반응 후 용기에 C랑 D만 있었대. 이거 엄청 고마운 정보예요. C랑 D는 생성물이죠. A랑 B가 없었대. 뭔 소리냐면 여기서 반응이 완결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생성물만이 존재했다. 그 말은 A, X몰이 다 반응해서 없고 B도 3W에 해당하는 몰수를 넣었는데 다 반응해서 없더라. 그 얘기. 그럼 그 전까지는 뭐죠? 완결 전이죠. 쓰는 거지. 항상 문제 풀 때는 한계 반응물이 중요해. 완결되기 전까지는 넣어주는 B가 모조리 다 반응해서 전체 반응량을 결정짓는 요인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더 이상 A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B는 과량으로 남을 거예요. 됐죠? 자, 나 A랑 B랑 C랑 D 앞에 있는 개수 중에 여기 봐라. A 앞에 있는 개수 A고 D 앞에 있는 개수 A다.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C 앞에 있는 개수는 나왔으니까 좀 B만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기체의 양분의 C 기체의 양 요래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요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는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B를 2배 넣어줬으면 생성되는 C의 양도 2배만큼 더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한계 반응물에 따라서 전체 양이 결정이 될 것이니까 반응하는 양이 1, 2. 전체 기체의 양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기체의 양. X몰 중에서 얼만큼이 반응 참여했지, 그지? 근데 잘 봐. 얘가 얼만큼 참여했는데 빼진 만큼 어디서 똑같이 더해져요? D에서. A가 X에서 만약에 1이 반응했다 쳐봐. 그럼 D는 몇 생겨? 1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기체의 양을 결정지을 때는 생성된 C의 양과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있었던 X몰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죠. X몰이라고 하는 처음에 있었던 전체 양과 C의 양, C라고 쓸게요. C의 양. 그리고 여기 생성된 C의 양. 이 양만 고려하면 되더라. 근데 했더니 1번이랑 실험에서 전체 기체의 양이 1만큼 증가했어. 이건 누구 때문이야? C 때문이죠. 그랬더니 증가된 C 양도 스케일이 똑같아. 1만큼 더 증가? 1만큼 더 증가. 이게 여기서 뭔 소리냐면 처음에 B를 안 넣었을 때 처음 상황에서 여기서도 1만큼 증가, 1만큼 증가. 왜? W 넣고 W 넣었으니까 0이고 처음에 있었던 오로지 A만이 있었던 양은 3몰이었구나. X값이 여기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완결점까지도 가요. 1만큼, 여기도 1만큼. 그리고 이게 뭐다? C의 양이야, C. C의 양은 완결 이후에 더 늘지 않아요. 더 줄지도 않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 2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몇으로 고칠 수 있어?
요거는 C의 양은 서로 같을 건 이미 맥스를 찍은 맥스라고 써볼게요. 맥스 값을 찍은 거니까 이걸 3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 그러면 분모 값을 7.5라고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세 번째 실험에서의 분모는 결론적으로 몇 더하기 몇으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까? C의 양 D만 있었다며 C랑 D. D가 몇이 만들어졌길래 6이야? 아, D가 3이 만들어졌어. 왜 C랑 D랑 똑같은 만큼 만들어졌을까?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았기 때문이겠지. A가 2였어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A도 2가 나오는 거죠.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짜게 해서 쓸게요. NC. 자, 여기가 몇이었죠? D, 남아있는 이제 B도 되겠죠? 처음. 그 다음에 NC 값은 3으로 똑같을 것이고, 남아있는 B Wg, 4W에서 3W, Wg 남은 거. 자, 이건 질량이고요. 이걸 이제 몰수로 환산을 해보면, 6 더하기 이거 한 게 7.5니까 위에다 쓸게요. BWg이 나타내고 있는 몰수는 1.5몰이 되는 것입니다. 3W만큼 넣었을 때 반응 완결에 도달했죠? 3Wg이 나타내는 것은 4.5몰이고 그랬을 때에 A랑 C 앞에 있는 개수가 같죠? 그죠? 그럼 A 3몰 이랑 B 4.5몰이 반응하면 이게 몇 대 몇이죠? 2대 3의 반응 몰비. 반응 몰비는 즉 개수의 B니까 B가 몇이 나온다? B가 3이 나오게 되더라. 자, 이제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1에서 넣어준 B의 양을 Y몰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곱하기 X분의 Y를 구해주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이 어디야? 1번에서 넣어준 B의 양을 요거로 놨을 때 A 더하기 B 곱하기 X분의 Y를 구해봅시다. 일단은 A는 2고 B는 3이고 곱하기 X가 몇이었죠? 3이고 Y 1에서 넣어준 값은 Wg이니까 1.5 2분의 1 곱하기 5니까 정답은 2분의 5 해서 2번에 답이 있었습니다. 해설지를 보면은 이제 Y를 써가지고 X몰, Y몰 해서 마이너스 B분의 AY, 마이너스 Y 해서 B를 한 개 반응물로 만들어가지고 두 번의 식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5분의 2랑 4분의 1 값을 갖는다.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되겠고요. 저는 지금 여기를 먼저 해석을 했던 것이죠. 한 개 반응물 잡아내고 완결점 찍은 다음에 스케일이 서로 같아짐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A만 있었을 때 X를 먼저 구한 다음에 굳이 Y를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뜻은, 해석하는 그런 뜻은 똑같은데 과정에서의 차이는 조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0번도 별표. 수용액에서 AaOH는 이렇게 죄다 이온화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뭐가 되게 많아요. 자, 그것도 이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 양이온의 양분의 음이온의 양이잖아. 그냥 3개, 2개 해. 그리고 여기도 그냥 5개, 4개로 출발시켜요. 나중에 스케일 달라지면 그때 2배 불리든지 반으로 줄이든지 하면 되죠. 근데 개수 넣어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1과 2가 같았대요.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 몰농도가 뭐죠? 부피분의 개수죠. 그럼 부피분의 음이온의 개수가 같았대. 1번이랑 2번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혼합용액 1은 이거 2개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혼합용액 2는 여기에다가 C몰농도짜리 HC를 어쨌든 부피를 더 추가한 거야. 첨가한 거야. 그럼 전체적인 혼합 부피가 늘어났겠죠. 분모가 더 커졌겠죠. 그런데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같으려면 음이온의 양도 어떻게 돼야 되니? 1에서 2로 갈 때 증가했어야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혼합용액 2번의 액성이에요. 혼합용액 액성. 수용액의 액성 판단하는 거, 액성에 따른 이온수 분석하는 거, 그리고 항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용액은 정기적 중성이라는 거. 이 3가지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산성이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에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거. 이유가 뭐라고요?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같으니까 부피가 증가했는데 음이온의 양도 증가했으니까 그 값이 서로 똑같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도 염기고 얘도 염기였으면 생각을 해봐. 얘도 염기고 얘도 염기면
HC라고 하는 일가산을 넣었어. 그럼 OH-가 H 플러스랑 반응해서 없어지겠지. 없어지는 개수만큼 C-가 그 부분을 채우겠지. 음이온의 양이 변해? 안 변한다는 거야. 산성이 되어야지만 C에 마이너스가 더 추가로 들어가서 전체 개수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산성 이미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HC라고 하는 일가산을 더 넣은 용액 3도 더 산성이겠지 뭘. 더 넣었으니까. 3번도 산성이에요. 아, 이거 산성이래. 됐죠? 네, 1번이 이제 산성이었냐 염기성이었냐. 당연히 뭐 염기성이었겠지만 이거 고려하는 것만 한번 해보면 되는데 개수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랑 3번으로 갈 때의 차이는 HC Vml에다 요거 2번 만들었다가 HC 10ml 더 넣었을 뿐이야. 그러면 음이온의 양이 지금 산성으로 액성이 똑같으니까 음이온의 양이 얼만큼 늘어났지? 지금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야? C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구경꾼 이온 때문인 거지. 맞니? C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구경꾼 이온 때문에 이만큼 증가한 거야. 양이온의 개수는 왜 증가했어요? 과량으로 더 들어간 H 플러스 때문에 증가한 거죠. HC가 그럼 이런 걸 내가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아, 3번용에 2번에다가 3번을 넣을 때에 C 몰농도짜리 일가산 HC C를 자꾸 쓰네. 10ml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었다? HC 덩어리 2개가 들어있었다. H 플러스도 2개, C 마이너스도 2개. 그럼 농도가 몇이야? 5분의 1 값에 어떤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요 2개가 들어간다는 걸 여기 2개 증가한 것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에서 혼합용액 2번에서 이온수 분석할게요. 산성이면은 존재하고 있는 양이온 H 플러스랑 H 플러스가 있겠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음이온은 산성이니까 OH는 없어요. B에 2 마이너스 그리고 C에 1 마이너스 B에 2 마이너스랑 C에 1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식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용액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은 정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요 플러스 1가짜리 양이온이 나타내는 양전하의 합과 2가짜리랑 1가짜리의 음이온이 나타내는 전하의 합은 서로 같아서 전체적으로 더하면 0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이게 몇 개인지를 세어보도록 할 겁니다. 요거의 개수, 지금 요거 2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음이온의 양과 양이온의 양인데 여기에 개수가 전체가 3개. 그 다음에 음이온의 양, 여기 전체가 2개. 요거 주황색으로 쓴 건 개수예요. 자, B의 E-의 개수를 제가 스몰 b라고 쓰고요. C의 마이너스의 개수를 스몰 c라고 쓸게요. 자, 그럼 B 더하기 C는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하예요. 마이너스 2짜리 2개, 마이너스 2짜리 B개죠. 이게 B개랑 C개니까. 마이너스 2짜리 B개면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짜리 C개면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플러스 1짜리 3개랑 더해서 0이 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전하 값을 가지면 돼요. 자, 이 두 개의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그럼 빼면은 B 콜 1이 되고 그 다음에 C 콜 1이 나와요. 아, 이거구나. C의 마이너스의 개수도 하나, 얘도 한 개, 이제 노란색으로 해야지. 요거 한 개, 얘도 한 개. 그 말이 뭐냐면 2번을 만들 때 C의 몰짜리 HC가 Vml만큼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C의 마이너스 및 H 플러스 및 HC 덩어리가 한 개더래. 비례식이죠. 10에 2개면 몇에 하나야? 5에 하나야. V 값이 몇이었냐면 얘가 5였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H2B라고 하는 이가산 5mm 안에는 H2B 덩어리 및 B의 E-라고 하는 이가가 몇 개 들었다고? 1개 들어있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A 더하기 B분의 C 곱하기 V였어요. 곱하기 V. V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B랑 C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5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5분의 1 정도의 값에 해당되는 거 알았고요.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A, B, C. 여기. A 몰농도짜리 AOH 20ml. 이거 이용해야 돼요. 자, 가번용액. 가번에서 요 1번 수용액에서 전체 부피는 20 더하기 5니까 25가 되겠죠? 그
그다음에 2번 수용액에서 전체 부피는 이제 알 수 있어. 20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30이야. 2번 수용액은 산성이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음이온의 종류는 누구밖에 없었냐면 존재하는 음이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합이 몇이었냐면 2개. 여기 나와 있어서 2라고 쓸 수 있는데 만약에 혼합용액 1번이 산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가 말이 안 되냐? 이게 산성이면 존재하는 음이온의 종류가 뭐밖에 없어? B에 2-밖에 없다? 그럼 여기 분자에 1이 들어가. 이게 같을 수 있니?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처음에 만든 용액 1의 액성은 뭐였냐면 얘는 염기성이었어요. 혼합용액 1의 액성은 염기성이었다. 그럼 음이온이 OH-랑 그다음에 B의 2-가 둘 다 존재를 하고 있었겠죠. 분자에 들어가는 값을 써볼게요. 그럼 20A개라고 하는 OH-가 2개, 1 곱하기 2죠. 2개의 H랑 반응해서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B의 2- 하나가 채울 거니까 이거 하나로 이제 써도 되나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면 이게 서로 같더라. A 값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A는 15분의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계산 값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A 값이 15분의 2고요. B 값이랑 C 값이 5의 1이니까 5분의 1, 5분의 1 전체에다가 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5분의 2 더하기 3, 5분의 1 이렇게 하면은 1, 3, 5분의 3 곱하기 5니까 정답은 3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1번에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쭉 해석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풀면 됐었는가? 혼합용액의 액성을 판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됐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1과 2가 서로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이 같았다라는 것을 토대로 2번이 산성이었음을 잡아냈고요. 2가 산성이면 3도 당연히 산성.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산성이고 요 개수를 2개 늘어난 것으로부터 10에 2개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맞춰 나갔어요. 맨 마지막에 A에 대한 액성이 염기성이라는 것은 여기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산성으로 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염기성으로 만들어서 A 값을 구한 후에 여기 사칙 연산을 통해 답을 구해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7월 학력평가의 마지막 문항이었고요. 예전에 풀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랑 거의 좀 유사했습니다. 제 예상에는 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케일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푸는 또 다른 그런 기출문제들 가지고 여러 번 반복 학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 보느라도 고생했고 해설 강의 듣느라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자기만의 언어로 아주 꼼꼼하게 개념 노트에 정리하실 우리 친구들도 이미 고생했고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